축구 전술이 조금씩 대동하던 시기에 축구에서는 공격과 수비가 극명하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공격수들은 공격에 치중했고 수비수들은 수비에 치중했죠. 전술의 발전에 따라 공수로 가는 윙어, 사이드백, 처진 공격수 같은 개념이 생겨나긴 했으나 기본적으로는 미드필더 일부를 제외하고는 공격수와 수비수 사이의 역할 분담이 명확했죠. 그런데 이에 대하여 의문을 던진 감독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현대 축구 전술의 토대가 된 토탈 풋볼의 설계자 리누스 미엘스였습니다. 리누스 미엘스는 피치를 통 개념으로 보는 것을 넘어 공을 중심으로 한 조금 더 작은 단위의 공간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최대한 많은 선수들을 투입하기 위한 구상을 했죠. 여기서 탄생한 것이 전원 공격, 전원 수비라는 표어로 대변되는 토탈 풋볼이었습니다. 실로 축구 전술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이뤄지는 순간이었죠. 그의 축구 아래에서 이제 선수들은 포지션의 경계가 불분명해졌고 공격수가 수비에 가담하고 수비수가 공격에 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공 주변에 정말 많은 선수가 모여 강한 압박으로 경기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시작했죠. 리누스 미엘스는 우승 경력이 결코 많은 감독은 아니었지만 축구의 패러다임을 바꿨고 이를 통해 전설적인 명장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후대의 감독들은 그의 이러한 철학을 독자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두 명의 감독이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은 미엘스 아래에서 선수 생활을 보내며 그의 철학을 체화하고 완성시킨 토탈 풋볼의 적자 요한 크루이프였고, 나머지 한 사람은 토탈 풋볼의 압박 개념을 독창적으로 해석하여 압박 축구로 재탄생시킨 이태리의 명장 아리고 사키였습니다. 그리고 토탈 풋볼에서 뿌려진 씨앗이 이 두 감독의 독자적인 철학으로 성장하며 현대 축구 전술의 큰 흐름을 주도하는 두 개의 철학, 크루이프즘과 사키이즘으로 자리잡게 되었죠. 우선 크루이프는 토탈 풋볼에서 형성되는 주도의 흐름을 어떻게 하면 극한까지 끌어낼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간의 유한성에 주목했죠. 축구는 골이 몇 골이 들어가건 90분간 펼쳐지는 경기입니다. 연장전이나 추가 시간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 역시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경기가 종료되게 됩니다. 크루이프는 이 시간의 한계로부터 착안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90분 경기 중 70분을 주도할 수 있다면 경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리하여 크루이프즘은 라인 간격을 좁게 유지하여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고 그를 바탕으로 강한 압박을 가하여 경기의 점유율을 끌어올리는데 그 목표를 두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점유 유지를 위해 긴 패스보다는 짧은 패스 위주로 경기를 풀어나가면서 쉴 새 없이 공의 방향을 바꿔가며 상대 수비의 빈틈을 노리는 접근을 하고자 했죠.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표현처럼 점유하는 팀은 공격하는 동시에 수비할 수 있었지만 수비하는 팀은 수비만을 하게 되면서 공 점유를 확보하기 위해 오히려 체력적으로 더 많이 소진된다는 것이 그 골자였습니다. 보는 이로 하여금 경탄하게 만드는 기계처럼 잘 조직된 축구가 가진 크루이프즘의 매력은 많은 젊은 감독들을 매료시켰고 펩 과르디올라 대에 이르러 바르샤의 새 얼간이가 주축이 된 티키타카로 발전하기도 했죠. 경기 주도권을 되찾아올 수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완성된 레벨의 크루이프즘 축구가 가진 위력은 말 그대로 이상적이었습니다. 다만 바르샤가 보여주었던 티키타카 방식의 축구가 워낙 인상적이었기에 크루이프즘이 점유에만 치중하고 패스 개수에만 몰두하는 철학이라는 오해가 존재하는데, 애초에 티키타카라는 전술 자체가 압박이라는 개념을 그 뿌리에 두고 있는 전술일 뿐더러 크루이프즘은 토탈 풋볼의 직계답게 리누스 미엘스가 중시한 압박을 꽤나 중요시하는 철학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인식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 소개할 아리고 사키의 철학, 사키즘이 추구하는 압박 축구와 대비되기에 흔히 그런 오해가 생기곤 하죠. 다시 돌아가서 네덜란드에서 파생된 토탈 풋볼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크루이프즘이라는 철학으로 발전되었다면 이태리에서는 독자적인 방식으로 토탈 풋볼을 해석한 명장이 있었습니다. 압박 축구의 거장, 아리고 사키였죠. 크루이프가 축구의 시간적 유한성에 주목했다면 사키는 공간적 유한성에 집중했습니다. 그리하여 토탈 풋볼이 추구하는 공간에 대한 점유, 압박 개념을 극한까지 끌어올리고자 했죠. 피치가 아무리 넓다 하더라도 결국 폭이 68m, 길이 105m의 한정된 공간이기에 상대의 골문과 가까운 위치에서 공을 끊어낼수록
더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었죠. 토탈 풋볼이 공수간의 컴팩트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며 옵사이드 룰을 옵사이드 트랩이라는 방식으로 공격적인 해석을 했다면 사키는 그것을 더욱 극한까지 이끌었습니다. 그리하여 높은 위치에서 강한 압박을 가할 수 있도록 공격, 미드필드, 수비 라인에 선수를 고르게 포진시킬 수 있는 4-4-2 대형을 채용하게 되죠. 그리고 선수단 전원이 공수로 많이 오가는 만큼 체력적인 한계가 존재하는 토탈 풋볼의 제한점을 점유를 끌어올리는 것은 포기하더라도 대신 상대의 진영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역습을 통해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결했습니다. 공이 아군 진영으로 넘어오는 것을 방지하며 그만큼 경기를 주도할 수 있도록 이끌었던 것이죠. 결국 강한 압박, 컴팩트한 간격, 과감한 전진 패스와 전환 속도는 사키이즘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수식어가 되었죠. 크루이프즘의 낭만적 이상향이 많은 젊은 감독들에게 영감을 불러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키이즘의 현실적인 접근 방식 역시 현대 축구 전술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의 축구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위르겐 클롭의 개개인 프레싱 같은 개념이 바로 이러한 축구의 연장선에 있죠. 많은 팀들이 현대에 이르러 사키이즘의 압박 대형인 4-4-2 수비 대형을 수비 상황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심지어 크루이프즘의 적자인 과르디올라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압박이나 전환 속도 같은 개념들이 익숙한 것만큼 그것을 현대 축구에 본격적으로 접목시킨 사키의 전술적인 영향 역시 커지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현대 축구 전술의 두 개의 큰 축을 담당하는 두 철학, 크루이프즘과 사키이즘에 대하여 서로 대척점에 있는 전술이라는 관점이 있긴 하지만 사실 두 전술은 토탈 풋볼 철학에서 파생된 전술이니만큼 상당한 유사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 접근 방식에서 크루이프즘은 시간의 유한성에, 사키이즘은 공간의 유한성에 주목했고 그로 인해 경기 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죠.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선 더 이상 어느 한쪽만을 잘 쓰는 감독은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많은 감독들이 크루이프즘의 철학을 유지하며 사키이즘의 방법론을 채택하거나 혹은 반대로 사키이즘의 축구를 구사하면서도 크루이프즘의 방식을 채용하는 등 많은 전술적인 고민을 하고 있죠. 그러니 다음 세대의 축구 전술의 발전은 아마 이 두 철학을 유연하게 오가는 그 방식을 완성하는 감독의 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엔 더 알찬 전술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나이티드 읽어주는 남자 정진이었습니다.